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 마찬가지로 반납했고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외국인 매도세와 엔화 강세가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대선 TV 토론이라는 빅 이벤트도 소화하면서 변동성 보였습니다. 다만 2차 전지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밤사이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이 과연 돌아올지 여부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시장입니다. 코스피 장중 2,500포인트가 무너진 하루를 우리는 이렇게 9월에 또 한 번 마주하게 됩니다. 9월 11일 수요일장 한마디. 삼성전자 밸류업 하락, 2차 전지 신재생 상승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코스피 지수. 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6만 5천 원 선도 무너졌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주 실적 악화 우려가 형성이 되며 JP모건이 또 5% 넘게 빠졌죠. 이에 따라 국내 밸류업 수혜주로 묶이는 금융주, 자동차주까지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했던 전거래일. 반면 미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해리스 수혜주가 부각을 받으며 2차 전지, 신재생 관련주는 상승하며 코스닥 지수 상승 탄력을 겨우 유지하며 마감할 수 있었던 수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전일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대선 TV 토론을 소화한 가운데 장중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는 변동성을 키워갔는데요. 특히 수급이 이날 코스피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매도했는데요. 코스피 현물의 경우 1조 원가량 팔며 7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는 삼성전자에 집중되며 삼성전자는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이에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재차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장 후반 엔화 강세가 소폭 누그러들며 코스피는 0.40% 하락해 2,5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과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은 소폭 매수에 나섰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고 해리스 부통령이 TV 토론에서 우세를 보이자 2차 전지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닥은 0.46% 올라 70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특징 섹터도 짚어볼까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피롭틱스가 글로벌 유리기판 소재 기업인 독일 쇼트와 유리기판 관련 TGV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YC캠은 21%, 피롭틱스는 18%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미 대선 TV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해리스가 우세를 보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로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SK이터닉스는 실적 기대감도 더해지며 상한가 터치했고요. 금양 그린파워는 23% 빨간불 켜냈습니다. 한편 은행주들은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수익성 악화 전망에 급락하자 약세 보였는데요. BNK 금융지주는 6.9%, 하나금융지주는 6.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강력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요. 선방하는 섹터는 있었죠.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반등하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겨우 마감할 수 있었던 수요일장. 자, 그럼 오늘도 재료와 수급이 부재한 시장 속 예정된 일정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KRX 시총 규모별 주가지수 변경이 임박했다. 사이즈 승격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추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9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시가총액 규모별 KRX 지수가 전기 변경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리밸런싱, 즉 운용자산 편입 비중 재조정은 바로 오늘 이뤄지게 되는데요. 자, 이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을 사이즈별로 나눠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를 각각 선정하고 그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목들의 주가 등락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니 이 지수도 그때그때마다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3개월간의 성적을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3개월간 평균 시가총액이 대형주 사이즈냐, 중형주, 소형주 사이즈냐 기준으로 지수 구성 종목을
수급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특히 통상적으로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이 이 단기 투자에 유망한 경우가 많아 우리가 약세장이라 일컫는 9월 이 KRX 지수 정기 변경 일정을 좀 똘똘한 기회로 삼아 지금의 하락장 손실을 일부분 만회해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중형주에서 대형주 지수로 상향 편입되는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수출 데이터 잘 찍히면서 상반기 효자 종목으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세 종목이죠. LS 일렉트릭, 삼양식품, 그리고 LIG 넥스원이 상향 편입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 LS, HD현대, 미포조선까지 총 6종목의 상향 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신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이 단기 투자에 유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총이 감소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는 있지만 리밸런싱일이 가까워질수록 중소형 펀드의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즉 중소형주 운용자금이 유입되면서 기관의 수급이 주가를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나니 시장은 중형주로 하향 조정 편입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는 종목들까지 정리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순매수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종목들입니다.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최근 주가 흐름 견조한 강원랜드, 또 어제 급등했던 SKI테크놀로지, 한원시스템이 중형주로 하향 편입이 되죠. 그 반대급부로 중형주로 상향 편입되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볼까요?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라줬던 일진전기라든지 사조대림, 카프로, HD현대 마린엔진, DI, 지역난방공사, HDC, 풀무원, 그리고 아세아, 퍼시스, 백광산업이 중형주로 상향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APR과 SK이터닉스, DS 단석 등이 지금 신규 편입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벤트를 두고 증권사는 어떤 의견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 15년간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승급되어 이동한 종목은 코스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형주로 상향 편입된 종목은 편입 이후 한 달, 세 달, 6달 계속해서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흐름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주로 상향 편입된 종목들 역시 코스피 지수 대비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선 앞선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역사적으로 대형주, 중형주로 승격된 종목들은 편입 이후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면 단기 반등은 보여도 그 반등이 한 달 이상은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론, KRX 리밸런싱 일정을 수급 이벤트보다는 단기 주가 모멘텀 성적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보시죠. 먼저 LIG 넥스원입니다. 대형주로 상향 편입되는 종목인데요. 또 밤사이에 대형 호재가 있었죠. 유도무기 천공2 8개 포대의 이라크 수출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규모 무려 우리 돈 3조 5,5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주가는 어제 8.2%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로 승격되는 종목인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아주 잘 찍혔습니다. 9월 1일에서 10일 사이 변압기 잠정치 수출 데이터가 8월 대비 아주 크게 증가하며 주가는 전날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어제는 바닥에서 미 대선 TV 토론 이후 해리스 지지율 상승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된 측면이 있으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SK그룹발 이노베이션과 ENS 합병안이 주총 문턱을 넘었으니 SKI테크놀로지의 지분 매각도 순조롭게 추진될지 여부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 FNF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는 가운데 기관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기일을 맞는 국내 증시, 이와 맞물려서 KRX 시가총액 규모별 주가지수 정기 변경에 따른 수급 변화까지 예상되고 있어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여러분 더욱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퓨처엠은 1조 8,454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매출의 38.8%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상대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포스코퓨처엠 5.2%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인 하나오션 싱가포르 법인이 해양 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제작 업체인 다이나맥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 방식으로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했고요. 이에 하나오션은 보유 지분 전량을 싱가포르 법인에 넘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자사주 총 59,700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매도로 보유 지분은 0.49%에서 0.21%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소위 내마녀의 날인데요. 만기일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오늘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두산, SK 등 그룹 재편 과정에서 주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번 논의에서는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상무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회의가 진행되며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어떤 발언과 법안이 통과되는지까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리튬 관련주 움직임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밤사이 세계 생산 리튬 세계 최대 생산 업체 앨버말이라는 업체가 주가가 무려 13%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TV 토론 이후로 미 대선 TV 토론 이후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조금 훈풍이 불어오는 모습, 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국내 2차 전지, 특히 리튬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